자, 배열에 대한 이제 원칙적인 거는 끝내고 다항식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그 다음에 배열도 배열인데 또 저희 그 희소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거 몇 가지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하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실습은 일단 대형이 이제 그 별게 없으니까 뭐 강제성은 아니고 각자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다항식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 자료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재들이. 자, 다항식을 표현해야 될 경우들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항식 그러면 또 이제 개수하고 지수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개수 A라고 하는 거와 지수 이걸로 표현되는 형식이죠. 그래서 A는 뭐 여기다 쓸 필요도 없죠. 개수고 X는 변수고 지수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이 다항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2x의 3승 그다음에 4x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항이 3개가 있는 경우죠. 네, BX라고 하는 이런 다항식의 경우는 3x의 15승 플러스 x. 자, 이렇게 생긴 것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료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자료 구조 형태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냐인데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경험 한두 번 하고 나면은 그냥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켜서 한번 이 폴리노미얼이니까 px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겠죠. an의 x의 n n승 그다음에 a의 n-1의 x의 n-1승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제 자료 구조를 표현할 때 보통 제 지수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을 것이냐 말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자. 개수니까 개수는 실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개수 코에피션트라고 보통 이제 이거 우리가 이 영어로 쓰니까 그럼 개수는 n개부터 시작해서 a의 0까지니까 m 플러스 1개에 해당되는 거에 이 개수가 플러스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n 플러스 1개에 해당되는 개수만 저장하는 방법. 그래서 저기 이 실제 배열에다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a의 n이라고 하는 개수값, 그 다음에 a의 n-1이라고 하는 개수값, a의 n-2라고 하는 개수값 쭉 해서 마지막 a의 1, a의 0. 저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를 어디다 넣냐 하면 배열에다 넣는다. 0번 배열에다가는 가장 차수가 높은 거에 해당되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수만 집어넣기 위해서는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배열 여기다가 이 개수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개수값 이렇게 된 거에 n-i 값을 이렇게 저장하는 걸로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집어넣을 때 차수가 있고 여기 차수가 가장 지수가 높은 걸 차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차수 플러스 1개에 해당되는 개만큼의 배열 공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해당되는 차수에 해당되는 그 지수가 항이 없을 적에는 0이란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항은 몇 개 안 되는데 지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처럼 개수가 0이 아닌 항만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인데 만약에 각각의 그 개수가 0인 게 많지 않고 항의 개수가 많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 유리할 테고 0인 개수 항의 그 개수가 0인 게 상당히 많다면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개수와 그 다음에 이 지수를 함께 저장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b의 x라고 하는 이런 그 방식에서는 x에 여기 이게 n-1승 뭐 m이라고 할까요? 여기 아까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m으로 썼으니까 이제 개수가 n-1번째에 해당되는 개수고 그 다음에는 x의 2에 0 이렇게 되는 걸로 나타냈다. 자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를 어떻게 저장하냐 하면 2에 n-1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지수하고 그 다음에 b에 n-1이라고 하는 개수하고 같이 집어넣고 또 여기 지수값하고 개수값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지막에는 이 더하기가 아니죠. 2에 0이라고 하는 지수와 b에 0이라고 하는 개수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하죠. 이런 식의 그 넣는 방법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는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bx라고 하는 다항식이 x의 천승 더하기 1이다.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첫 번째 방식으로 쓰는 것이 좋으냐, 이 방식을 쓰는 것이 좋으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수가 다시 말해 차수가 1000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만큼 되면 1000 더하기 1개만큼의 공간이 필요하죠. 첫 번째 방식 하게 되면. 그래서 개수만 집어넣을 때는 1001개에 해당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쓰면 되죠. 1000, 그 다음에 개수 1, 그 다음에는 지수가 0.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방식.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4개에 해당되는 공간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는 항의 개수가 많지 않을 경우는 이게 좋고 항의 개수가 많고 그럴 경우는 1번에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 또 표현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나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넣겠다.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 배열에다가 한꺼번에 그냥 지수하고 개수를 한꺼번에 넣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개수하고 지수를 따로따로 넣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지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 여기는 개수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집어넣어서 0번에 해당되는 거, 0번에 해당되는 거. 여기는 1000, 여기는 지수는 1 같은 걸로 1번에 해당되는 걸로 여기는 0, 여기는 1.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행렬을 1차원 행렬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뭐 이건 여러 가지 다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자기 표현한 방법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적용하셔라라고 하는 거가 일단 제 그 방식 표현법에서의 이그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보통 교재들이 얘기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별로 얘기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제 희소행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크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자, 히토류처럼 희소하다. 많지 않다. 내가 스파스라. 자, 이건 어떤 이제 그 배열을 얘기하냐면 배열의 원소값 대부분이 0이에요. 0인 경우 그 배열을 희소행렬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자료 구조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만드는 자료 구조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영인 부분이 얼마만큼이냐, 50%를 넘었냐, 60%를 넘었냐라고 하는 기준은 없어요. 희생률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대체적으로 많구나라고 하는 거 별로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0이다라고 하는 걸로 뭐 보통 이제 한 90%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지만 보고 있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자. 인 정수로서 배열이 100 바이 100에 해당되는 행과 열이 100개씩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열 요건 1이고 이건 3이고 7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0이에요. 저렇게 생긴 경우다라고. 그럼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배열은 어떻게 이제 그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구조로 만든다면 이걸로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100 바이 100에 해당되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개의 공간이 정수로 돼 있다면 16비트인지 32비트인지 모르겠지만 정수 하나의 공간으로 해가지고 10,000개에 해당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다 0이에요. 안 쓰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안 쓰는 거 그와 같은 공간을 잡아줄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대부분이 불필요한 부분 이것도 녹화됐겠네.
자,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공간이 다 0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표현해라. 이거 과 열과 값만 가지고 표현하고 0이 아닌 것만 저희 공간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0, 0일 때 값이 1인 거 하나, 그 다음에 1과 2일 때 값인 거 4와 5일 때 값인 거 7. 이렇게만 집어넣게 되면 몇 개가 사용되냐면 9개 공간이 필요하죠. 여기는 10,000개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라라고 하는 게 이 그 보통 희소 행렬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 생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간혹가다 저희 C 언어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C 언어에서의 배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습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C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레코드라고 하는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C 언어에 대한 얘기 할게요. 다섯 번째에 대한 얘기로서 레코드. 자, 지금까지 했던 배열은 다 동일한 자료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이 레코드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하기 위한 거냐 하면 뒷부분에서 연결 구조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저기 다른 어떤 형태의 자료들을 묶어서 표현할 때 나타내기 위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얘기로 스트럭처라고도 부른다 이거죠. C 언어에서. 이걸 줄여서 스트럭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요. 보통 이렇게 생긴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증이다. 근데 학생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럼 여기 학번이 있고 그다음에 성명이 있고 주소, 학과, 학과부터 쓸까요? 학과 또는 전공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집 주소. 뭐 요즘엔 뭐 은행 카드 같이 겸용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같이 에, 들어가겠죠. 뭐 신용카드면 신용카드 번호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학번, 성명, 학과, 주소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성태가 다르죠. 자, 학번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는 저희 학번에 이 학사 과정일 때에는 그냥 넘어가고 석사 과정일 때 M자가 들어가고 박사 과정일 땐 D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문자로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숫자 열일 수도 있어요. 성명일 때는 당연히 이름이니까 이제 그냥 이 문자 열이고 학과도 이제 그 문자 열인데 여기도 학과에 해당되는 어떤 코드 번호가 있다면 뭐 이제 그 특수한 게그 키값으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드다라고 얘기하죠. 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코드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 레코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자료들이 하나의 제 묶음으로 만들어져서 형태를 갖췄을 때 레코드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표현할 적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여기에 제일 먼저 학번이라고 하는 거를 연속한 공간으로 해서 학번 예를 들어서 8자리에 해당되는 공간을 자리를 주고 그 공간 뒤에다가 성명 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20자리에 해당되는 공간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과 명에 해당되는 걸로 뭐 인공지능 학과다 아니면 뭐 데이터 무슨 학과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학과 또는 전공 이렇게 해서 이것도 20자리
그다음 여기 주소. 이렇게 해서 여기는 20자리. 자, 이렇게 하나의 연속되는 어떤 자료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뭐라고 얘기할 때 하냐면 이걸 갖다가 레코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기록할 적에는 이걸 한 덩어리로 그냥 만들어서 보인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그와 같은 거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C 언어에서는 좀 사용할 거니까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struct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 struc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여기다가 구조체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레코드 또는 구조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조체 이름을 갖다가 쓰는 거죠. 구조체 이름은 어떤 거가 돼 있고 구조체 안에는 보니까 학번이 있고 성명이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번 아이디 그러면 이거는 뭐 정수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이게 여덟 몇 자리로 돼 있다. 열 자리 여덟 자리다 그러면 이렇게 정수 여덟 자리로 표현하는 걸로 나타내 보죠. 그다음에 성명이다. 이거는 20자리다. 그러면 캐릭터로 나타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바로 레코드라고 얘기하고 C언어에서는 스트럭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그 특별한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나만의 자료형이라고 하는 걸 구현할 수 있다. 나만의 자료형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냐면 데이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데이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보게 되면 여기는 날짜, 라고 하는 하고 월, 그리고 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물론 여기에다가 요일까지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그 새로운 데이터형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하고 데이터의 이름 이런 내 나만의 구조체 이름 데이트. 그래서 이건 나만의 거니까 마이 데이트라고 쓸까요? 뭐 그냥 데이트라고 쓰죠. 상관없고. 이게 보니까 날짜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1일까지 있으니까 30일까지니까 이렇게 정수를 쓰면 될 것 같고 월 1부터 10일까지니까 이것도 정수를 쓰면 될 것 같고 연도 보통 4자리니까 이렇게 해서 나만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정의해서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이건 선언 부분이고 이제 이렇게 생긴 새로운 어떤 자료 형태를 만들었을 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마이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구조 형태 이런 걸 갖다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 그래서 자료 형태 이렇게 생긴 거 struct my date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서 나만의 변수 내 변수 이거를 D라고 하는 걸 한번 정해. 여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걸 쓸 때 다시 써볼게요. struct my date D. 자, 이거는 변수 명이 되는 거고, 요거는 타입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D라고 하는 이름을 쓰던 E라고 하는 이름을 쓰던 A1이라고 쓰던 자기 마음이다. 여기다 쓸 적에 이제 D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날짜를 정하고 싶어요. 오늘 날짜가 24일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더트 점을 찍고 큰 덩어리 중에서 요 중에서 요거만 하나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제 D라고 하는 이 자료 형태에서 큰 덩어리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D라고 하는 자료 형태를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하나가 day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months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year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여기 공간에 채워 넣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난 여기다가 24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을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onths라고 하는 데다가 또 집어넣고 싶으면 3을 집어넣고 싶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여기가 도트가 아니라 화살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포인터 형태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코드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스트럭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쓰게 되는데 그때 포인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또 쓰게 되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서 이 레코드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끄집어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언어에서의 배열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실습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내용의 이제 이 그 순차적인 어떤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루게 될 C 언어에서의 배열. 근데 C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파이썬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뭐 다른 언어들도 베이직도 그랬고 포트란도 그렇고 다 이 배열에서는 이렇게 포트라는 이제 그 소가로를 쓴다 그랬어요. 근데 대가로를 사용해. 대가로로서 크기에 대한 걸 쓰죠. 그 다음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원일 때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거에 여기가 10 이런 식으로 쓰고 2차원일 적에는 이렇게 쓴다 이거죠. 따로따로 쓴다. 이게 앞에 있는 게 행, 열. 만약에 3차원이 되면 여기 앞에다 하나 더 쓰면 되는데 그건 면을 나타내는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 여기다가 쉼표를 표시 않고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촉기화라고 하는 거. 자, 이거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어떠하나. 여기 공간을 5개를 잡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초기값이에요. 이거밖에 안 잡아놨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공간이 5개에 해당되는 공간을 선점을 해라는 얘기죠. 데이터에 0, 1. 한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값을 가지고 주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1, 2, 3. 그리고 나머지 3번하고 4번은 값이 없어요. 대응되는 게. 그러면 여기는 그냥 강제로 정수값일 땐 0으로 줘. 반면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쳐. 데이터 1이라고 하고 3인데 1, 2, 3,
4, 5. 이렇게 됐다. 공간 3개만 잡았는데 여긴 5개를 잡아놨어.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강제로 하면 여기까지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에러 발생할 거니까 컴파일 시 에러는 문제가 훨씬 적죠. 실행하다 에러 날 때 훨씬 이제 그 찾기가 곤란하고 꼭 중요한 순간에 안 되기 때문에. 2차원도 마찬가지고 3차원도 마찬가지인데 2차원 하나만 하고 그리고 끝낼게요. 2차원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해서 비행 3열 그리고 초기값을 정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배열은 2행 3열이니까 6개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0,0인데 그리고 이거는 행중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데이터 여기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에 10하고 20인데 하나의 행이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2개밖에 없으니까 뒤에는 0으로 치운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의 행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여기는 1, 0. 여기도 40, 50이니까 40하고 50, 0. 또 다른 행.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C 언어에 해당되는 거에 아주 간략하게 그냥 정리만 해봤어요. 배열에 대한 건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다음 시간에는 이 뭐 할 거냐 하면 이 연결 구조체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연결 구조에 대한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스택이 먼저 나와 있는데 스택이냐 뭐 큐에 나오는데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택과 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는 당구장에서 쓰는 큐하고 똑같은 영어 스페링이긴 해요. 근데 이거 줄서기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알아야지 이거 하는데 훨씬 더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일단 이론적인 수업은 마감을 하고요. 실습 자료들을 보게 되면 배열에 대한 얘기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이 각자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그걸 다 프린트해서 드렸기 때문에 뭐 다 타이핑도 해보시고 하다가 오류가 나면 아 내가 뭘 이 타이핑을 뭘 잘못했는지부터 하면서 에러까지 찾는 방법들을 익히셨는데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 매번 이 그 A4 용지 한 박스씩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박스 아니 한 묶음씩. 그래서 이 좀 형편이 제가 어려워서 그것까지는 못 드리겠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래서 저희 그냥 그 우리 사이트에다가 사이버 캠퍼스에다 올려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긁어서 그냥 실행해 보시면 되죠. 별로 썩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구조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거의 끝나는 시간이라서 이 조금 저에게 일찍 가시는 게 좋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다 해보시고 가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이 강의 자료는 다시 한번 제가 녹화되면 녹화된 대로 이 동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야, 동영상으로 제가 올렸는데 저희 그 좋아요 누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그 저도 저희 그 이 뭐 이런 거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전도 하고 그러면 제가 강의 안 나와도 되죠. 그래서 저도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실습해 보시고 바쁘신 분은 뭐 가셔도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자, 혹시 저기 오늘 출석 체크 좀 잠시 해볼게요. 안 오신 분이 있나?